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피봇 테이블과 이제 그룹바인데, 그냥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룹핑을 하고 그 그룹핑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갖고 연산을 취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우리가 이미 다룬 적이 있는 이제 피봇 언더바 테이블,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하는 거를 그냥 그 설명 없이 보여주기만 했었죠. 근데 이제 대충 어떻게 쓰는지는 어, 기본적인 그 사용법은 좀 숙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많이 써가지고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를 좀, 그러니까 피봇 테이블이랑 되게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그룹 바이는 피봇 테이블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끔씩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피봇 테이블을 잘 쓰면 이제 해결이 되고, 그룹 바이를 써야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룹 바이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 수업 렉처 노트 마지막에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아무튼 요거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런 거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슨의 역설에서 제가 사용한 데이터이죠. 첫 번째 컬럼에 디파트먼트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원을 해서 패스를 했는지 페이를 했는지, 세 번째는 이제 성별,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지원자들의 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내가 뭐 학과하고 성별로 이제 그룹핑을 하고, 그러니까 학과하고 성별로 그룹핑을 한다라는 거는 전체 사람들 중에서 뭐 학과가 이제 A에 지원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성별로 또 그룹을 해야 되니까 그 여자들만 모아가지고 뭐 그러한 지원자들이 이제 몇 명이 되는지 이러한 그 카운트의 합계를 구하라,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음, 피봇 테이블이라는 걸 쓰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애가 뭐 인덱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컬럼즈라는 게 있고, 다음에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AGG, 이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인덱스는 이제 요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뭐 이제 그런 거고, 여기를 내가 젠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컬럼에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밸류들은 뭔가 이제 이, 여기 있는 두 개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쪼개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쪼갠 다음에 무슨 계산을 하거든요. 그 계산하는 함수를 이제 보통 여기다가 씁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계산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서메이션에 대한 이 목적어 있죠. 뭐를 서메이션 해야 될지를 밸류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운트, 이렇게 써주면, 컴마, 컴마, 컴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컬럼들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인덱스에 젠더가 이제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 컬럼을 따로 이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쪽에 그냥 중첩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러한 그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할 때, 이 똑같은 거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모호하게 그냥 그룹핑하고 뭐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딱 두 개의 작업으로 지금 구분이 되죠. 첫 번째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그룹화한다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서브 데이터 프레임들의 조각으로 나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쉽게 생각하면은 이 df 있죠? 이 df에서 쿼리를 거는 거죠. 쿼리를 걸었고 뭐 디파트먼트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방법 A하고 and 또 뭐였지? 젠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러한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또 나눠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서 이렇게 쭉 돌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메일, 피메일 이렇게 계속 이제 돌려가면서 서브 데이터 프레임들의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변수를 골라요? 그 카운트라는 변수를 골라요. 카운트라는 변수를 고르고 이거를 이제 sum 이러한 거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그룹핑 한다라는 거는 서브 데이터 프레임들의 조각들로 나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이제 그룹화인데 제가 그냥 가로치고 쿼리라고 쳤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요거를 떠올릴 수 있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누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요거는 우리가 방금 봤던 요 예제로 하면은 전체 예제를 지금 몇 개의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눈 거예요? 12개네. 그쵸?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학과가 6개 있으니까 12개의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눈 것이죠. 12개. 학과가 5개인 줄 알았네. 나눈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서브 데이터 프레임에서 뭔가 이제 컬럼 하나 찍어가지고 이런 컬럼 하나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펑션을 쓰는 거죠. 이 펑션의 종류는 그 집계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러 개의 숫자가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그렇죠? 고란 함수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텝이 이 그룹화된 데이터 프레임은 조각난 데이터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 조각난 데이터 프레임에 각각 접근해가지고 어떠한 계산을 이제 각각 수행하는 거죠. 이게 이 각각 수행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마지막 컬럼을 뽑아가지고 요거들을 계속 서메이션 하는 이러한 연산을 이제 각각 계산을 하는 이 두 가지 스텝으로 항상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뭔가 데이터 프레임을 나누고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을 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은 그 그룹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되는 변수가 필요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디파트먼트하고 젠더죠.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를 기준으로 내가 이제 그룹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이쪽으로 가고 여자는 이쪽으로 가 라든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인데 1학년은 졸로 가고 4학년은 일로 가 라든가 뭐 하여튼 어떠한 변수를 기준으로 이제 그룹핑을 하려면은 그룹핑의 이제 근거가 되는 그룹화를 할 때 필요한 그 변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범주형으로 존재하거든요. 뭐 A, B 아니면은 남녀 이렇게 존재하는데 만약에 내가 연속형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PD 컷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연속형을 이제 4개의 구간으로 그냥 대충 뭐 우리 아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걸리는 병인가? 거기서 이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온도를 제가 그냥 여러 가지 구간으로 나눴죠. 그럼 이제 연속형이 범주화가 되는 거고 그 여러 개의 나눠진 온도를 기준으로 그룹핑을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얘는 이제 범주형이거나 아니면은 범주형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이제 변수이어야지 그룹핑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요소는 이제 그룹 변수라는 거를 여기다가 썼는데 이거는 없는 용어예요. 그냥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런 거를 좀 기억하는 게 개념 잡는데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가끔씩 이제 그룹 바이 연산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약간 한 2, 3초 동안 이렇게 멍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뭐를 그룹핑하고 싶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무슨 함수를 써야 되지? 직계함수는 뭐지? 직계함수를 쓰는 대상은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 변수는 이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나누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계 변수라고 했는데, 이 제가 이거 거의 직전까지 만들다가 와고 오타가 좀 있습니다. 직계 함수부터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직계 함수는 하여튼 이제 그룹핑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한다 그랬어요? 서브 데이터 프레임 나누고 그 서브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각 뭔가를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 계산을 정의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썸을 한다든가 민을 한다든가 맥스를 뽑는다든가 하여튼 그 계산을 정의하는 함수가 이제 직계 함수이고, 그 직계 함수에 이제 계산을 적용하게 되는 주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썸할지, 무엇을 민할지, 무엇에 맥스를 취할지, 요 무엇에 해당되는 애가 직계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직계 변수에 직계 함수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트가 직계 변수에 해당되고, 직계 함수는 이제 서메이션이 직계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시험에 났네요. 이게 원래 있는 그 뭐 책에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제가 이제 편의상 정리해 놓은 겁니다. 피벗 테이블은 아마 이제 짐작을 하셨겠는데, 이제 문법은 대충 이렇게 생기고 4개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직계 변수를 맨 앞에 쓰는데 저는 그냥 그룹핑을 하고 직계를 한다라는 게 좀 더 이제 머리에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고, 인덱스하고 컬럼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 있죠. 요거는 이제 그룹 변수. 그룹 변수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수들. 그거를 이제 인덱스에 몰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덱스 컬럼에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젠더하고 디파트먼트를 여기 인덱스에 다 그냥 몰아가지고 그룹 변수들을 이제 다 몰아갖고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덱스에는 젠더로 놓고 컬럼에는 디파트먼트로 놓고, 아니면 또 반대로 넣어도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인덱스하고 컬럼의 그룹 변수들을 이제 적당히 내가 보기 좋은 형태로 나눠가지고 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밸류에 대한 거는 이제 직계 변수. 그러니까 그룹핑을 하고, 그러니까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각각 내가 무슨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 계산을 수행하는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에 해당되는 애가 이제 직계 변수죠. 우리는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를 찍어갖고 거기다 서메이션을 하고 싶으니까 이 예제에서는 카운트 요게 이제 직계 변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카운트에 무슨 함수를 취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게 이제 굳이 이제 이러한 용어를 정리하고 따져보니까 이렇게 칸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여기 인덱스에는 이제 그룹 변수를 쓴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 근데 그룹 변수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죠. 하나 있으면 그냥 스트링으로 전달을 하겠는데 2개 있으면 그 스트링들의 리스트로 그냥 전달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드는데 첫 번째 원소가 젠더, 두 번째 원소가 디파트먼트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면 돼서, 여기는 이제 그룹 변수 같은 경우는 스트링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 스트링들의 리스트 형태로 이제 전달을 하면 됩니다. 예시로는 그러니까 요거는 전달이 되죠. 스트링이니까. 그렇죠? 얘는 뭐 굳이 이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원소가 하나 있는 리스트이고 여기에 그 스트링을 이렇게 써가지고 첫 번째 원소만 전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변수들도 스트링을 전달하거나 스트링들의 이제 리스트를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거는 그룹핑을 의미하는 변수니까 이건 빼야 되겠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요게 이제 그 함수를 전달하는 게 그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 함수 자체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컬러블 오브젝트 그 자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함수를 의미하는 약속된 스트링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모르겠죠. 그리고 그것들의 혼합형이 리스트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일단 생겼다고 칩시다. 요 데이터는 그냥 뭐 그 A하고 B라는 두 개의 범주를 구분하는 변수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들이 쭉 들어가 있는 어떠한 또 그 범주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대충 보니까 A는 0 근처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A에 있는 숫자들은 B에 있는 숫자들은 1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랜덤으로.
그래서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되면 딱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그룹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변수이겠고, 그쵸? 카테고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직계함수를 뭔가를 쓸 건데, 직계함수를 이제 쓰는 목적어. 그러니까 직계 변수가 되는 거겠죠? 일단은, 그, 여기에 그 카테고리로 이제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직계함수는 value라는 컬럼에다가 내가 쓸 건데 직계함수는 서메이션을 쓰겠다라는 거는 이 요거 있죠. 요거는 그냥 이 오브젝트 자체가 그러니까 얘 자체가 하나의 뭐 f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f 1, 2, 3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마치 이제 합을 해주는 이런 함수잖아요. 이 함수 자체를 그냥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 자체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A 같은 경우는 대충 평균이 0 근처인데 이제 더해 보면은 이제 뭐 좀 이제 그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B 같은 경우는 대충 평균이 10 근처인데 이거를 다 이제 더하면은 50 정도의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는 이제 서메이션을 결국에 하라는 의미의 함수잖아요. 함수 자체잖아요. 근데 요거는 스트링이죠. 근데 이것도 왠지 그냥 서메이션을 의미하는 어떠한 그 연산일 것 같잖아. 그래서 요거를 정의를 전달을 해도 잘 수행이 됩니다. 위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갖고 얘하고 이제 똑같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까 정의한 이제 F 있죠. 이 F를 여기다가 전달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라는 거는 그냥 함수 오브젝트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뭐 sum 그냥 이제 되게 이제 쓸모없는 함수지만 x가 들어가면 서메이션 x로 나온다. 이제 요 쓸모없는 함수지만 이런 거를 이제 전달을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얘도. 그래서 요 함수 자체를 이 전달을 하는 방식이 좀 더 얘보다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는 알겠죠. 왜냐하면 스트링은 뭔가 이제 약속되어 있는 그 형태가 몇 개 없을 테고 내가 이건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런 함수를 정의를 하고 싶어요. 뭐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x가 들어가면은 x를 썸한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이제 100을 해주는 이러한 함수를 내가 적용을 하고 싶다. 왜 그런지 모르겠죠. 그럼 적용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내가 사용자가 디파인한 함수를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얘도 전달할 수 있고 얘도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밸류에다가 두 가지 함수를 그러니까 두 가지 계산 방식을 동시에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합계도 구하고 싶고 평균도 구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리스트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에는 이제 카테고리라는 변수로 그룹화를 하고 그 다음에 value라는 애 내가 이제 어떤 펑션을 취할 건데 펑션들의 종류는 이제 sum 그 다음에 요 count는 그 이 카테고리에 요 카테고리에 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쪼개지겠고 여기 이제 count라는 애가 말 그대로 이제 몇 개가 있느냐 value라는 애가 몇 개가 있느냐 5개 있죠 변수가 여기도 이제 5개 있죠 그럼 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정의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값들 중에 이제 평균도 보고 싶고 미인 값도 보고 싶고 맥스 값도 보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쭉 그냥 섞어가지고 전달을 하면은 다 알아서 이제 구해서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거를 내가 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속되어 있는 문자열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 약속되어 있는 문자열의 종류가 뭐뭐 있냐면은 그 카운트, 썸, 민, 메디안, 맥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표준 편차하고 분산. 요 정도가 이제 미리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문자열들이고 사실 우리가 뭐라 할 때 뭐 썸 아니면 평균, 카운트 요 정도만 거의 많이 써가지고 이것만 해도 거의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봇에 대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거를 약간 디테일하고 좀 그 정리된 느낌으로 완성하는 게 이제 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의 목적이었죠. 얘는 그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더 직관적으로 문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DF를 그룹핑을 해. 그러니까 그룹핑을 하라는 거는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이 제가 두 개의 태스크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을 쪼개는 작업. 이렇게 쪼개는 작업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쪼개진 데이터 프레임에 접근해서 각각 뭔가 이제 직계함수를 걸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 작업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쪼개는 작업을 그룹 바이로 하고, 두 번째 계산을 하는 것을 어그리게이트라는 이제 함수를 써서 이제 정리를 한 게 요 문법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직관적이죠.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 데이터 프레임을 쪼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함수를 걸어. 그러니까 직계 함수를 걸어.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당연히 쪼개기 위해서는 뭐를 기준으로 쪼개야 되는 거야? 라는 게 이제 의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기다 변수로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를 이제 그 쪼개진 데이터 프레임에 뭔가를 계산을 하라는데 무슨 계산을 할 것이며 그 계산은 어떠한 변수에다가 이제 적용을 할 건지를 쌍으로 페어로 계속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피봇 테이블에서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원래는 이거를 먼저 쓰게 돼 있거든요. 순서상 요거를 먼저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이거하고 얘하고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구조를 거의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룹핑을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요쪽에 대응하는 애를 제가 맨 위에 인덱스 컴마 컬럼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집계 변수,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함수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문법이랑 사실 이제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되게 유명한 자료인데 그 항공사별로 이제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 자료이고, 쭉 살펴보면은 그 요 뭐 컬럼들은 13개의 컬럼이 있네요. 13개의 컬럼이 있고, 여기에 먼스는 뭐냐면 이제 비행이 이루어진 월을 나타냅니다. 요 데이터 프레임을 좀 살펴볼까요? 이거보다 인포보다 헤드가 낫겠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이거 뭐야? 너무 옆으로만 기니까 보기 싫으네. 비행이 이루어진 월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는 뭐 1월에 떴다는 거겠죠. 이건 12월에 떴다는 거고, 얘 데이는 비행이 이루어진 일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면 12월 31일에 떴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위크데이는 요일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1이고 7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4에 해당되는 거면 뭐지? 뭘? 하여튼 4에 해당되는 이제 요일에 이제 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항공사를 의미하는 이제 코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 WN이라는 항공사고 이거 UA라는 항공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그 출발하는 공항에 대한 약언한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GPT한테 물어봐서 쭉 봤는데, 일단은 이 수업에서 지금 당장 쓰는 거 이제 요거 에어라인은 이제 항공사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스트는 비행 거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도쿄까지 가면은 이 비행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면 비행 거리가 있을 텐데 뉴욕이 훨씬 비행 거리가 길겠죠. 당연히 그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 그 마지막 변수 이제 항공편이 취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얘가 취소가 되었으면 1이고 취소가 되지 않았으면 0을 의미합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 캔슬이라는 변수를 내가 다 서메이션 하면은 뭐를 의미하는 게 돼요? 취소 건수를 의미하는 게 되고, 얘를 평균을 취하게 되면 뭐를 의미하는 게 되죠? 취소율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또 중요한 게 뭐 있냐? 이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쓴 것 같은데 왠지. 자,
아, 도착 지연 시간, 여기. 그래, 도착 지연 시간. 도착 지연 시간이, 어, 여기 있네요. 12번째. ARR, 딜레이라는 이 변수를 보면은, 이게 이제 도착 지연 시간을, 나타내고, 이게 음수일 수도 있네요. 음수는 이제 빨리 왔다는 거고, 양수가 대한, 값이 나오면은 지연이 됐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 지연이 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DF에서 항공사별로 도착 지연 시간의 평균을 구하라 라는 거로 하면은 일단 그냥 요 말뜻을 좀 분해를 해보죠. 일단 두 가지로 분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항공사겠죠. 그래서 항공사별로 그룹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착 지연 시간의 평균을 구하라. 일단은 펑션은 뭐가 돼요? 평균이 되겠죠. 평균을 어디에다가 쓰면 돼요? 요 변수에다가 쓰면 되겠죠. 요 변수에다가. 그러면은 피봇 테이블 인덱스 에어 라인 요거로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변수에다가 여기는 이제 집계 변수를 쓰는 자리인데 요 변수를 평균을 내라고 했죠. 그러면 AA라는 항공사는 여기는 이제 요게 아마 분단위일 겁니다. 5분 정도 이렇게 늦고, 요거는 뭐 거의 상식적으로 늦네. 여기가 이제 그 가장 이제, 오히려 좀 이제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요런 것도 이제 딱딱 맞춰갖고 잘 도착을 하네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얘를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은, 그러니까 풀이 1이 이렇게 피봇 테이블을 걸어서 하는 게 이제 풀이 1이 되겠고, 여기는 제가 그 직계함수를 쓰지 않았는데 쓰지 않으면 평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금 예제에서는 그냥 명시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풀이 2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로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묶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건데 얘를 그룹 바이 문법으로 바꾸면은 그냥 그룹 바이 얘를 기준으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떠한 집계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변수에다가 요거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게, 언제든지 좀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코드라는 게 이제 좀 계속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30분? 어?